안녕하십니까. 칸 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지난해 영국 예언가 크레이그 해밀턴 파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2022년에 침공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고 최근 시사평론가 원자오가 말했습니다. 물론 2월 24일에 시작된 러우 전쟁은 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파크는 러우 전쟁 발발 12일째 되는 날 전쟁 과정과 끝나는 시점을 예언했습니다. 파크는 러우 전쟁의 전체 과정을 완전히 예언한 최초의 예언가일 것입니다. 파크의 2월 12일 예언에 대해 원자오는 3월 4일 1인 미디어 방송에서 파크의 기본 예언은 유럽 전체가 결국 러우 전쟁에 참여할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함락되면 체코, 슬로바키아, 터키는 모두 위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파크의 예언은 상당히 정확했고 다만 시간이 약간 빗나갔다는 것이 원자오의 지적입니다. 유럽 전역에서의 행동 속도는 실제로 파크가 예언한 것보다 빨랐습니다. 유럽은 원래 모래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푸틴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이닥치자 불과 며칠 만에 단결했습니다. 미국, 캐나다는 러시아를 글로벌 결제 시스템 전 세계 은행 간 금융통신협회에서 퇴출할 것을 제안하고 유럽연합과 일본이 적시 뒤를 따랐으며 군사 원조 측면에서 유럽 국가는 1, 2차 세계대전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EU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위해 4억 5천만 유로의 예산을 빠르게 통과시켰습니다. EU 역사상 침략당한 국가를 위해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독일, 터키, 네덜란드, 벨기에, 체코, 스웨덴 등의 국가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파크는 몇 달 전에 이러한 일을 분명하게 말했지만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어떠한 군사적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에 대한 예언은 적중하지 않았다고 원자오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2021년 우크라이나에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했고 올해 2월 26일에는 대공포, 경무기, 방공 시스템 등 3억 5천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여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 방면에서 원자오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적개심에 불타 국민이 단결하여 침략자들에게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실제로 파크의 말대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원자오는 러우 전쟁의 최종 경향에 대해 파크는 푸틴이 위대한 황제로서의 이미지를 위해 전쟁을 계속할 것이며 러시아 군대도 키예프 일부를 점령하지만 푸틴은 결국 쫓겨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군대를 철수하겠지만 약 18개월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러우 전쟁은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파크가 단언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3월 18일 미중 정상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논의한 뒤 21일 미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컨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일부 중공 관리들의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내에서 중국의 탄압 정책을 시행하는 중공 관리들에 대해 미국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기타 지역에서 종교와 영적 수행자, 소수민족, 반체제 인사, 인권운동가, 언론인, 평화 시위자를 탄압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중공 관리들은 미국 비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블링컨은 성명에서 중공이 국경을 초월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신장에서의 집단 학살, 티베트와 홍콩에서의 탄압 정책, 중국 전역에서의 인권 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를 포함한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중국 관리들이 잔악 행위에 가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서 마지막에 미국은 인권 침해와 유린, 잔악 행위에 책임 있는 중국 관리들의 문책은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어디에서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지난 3월 18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화상회의에서 바이든이 시진핑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와 민간인에 대한 잔악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면 그 영향과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통신은 불과 4월 만에 미국 정부가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점은 의미심장합니다. 올해 2월 미 하원 공화당 군사위원회 공화당 수석위원 마이크 로저스와 여러 위원은 공동으로 중공 내 전제적 국민 억압관리 제재법을 줄인 중공제재법을 발의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장티엔 양은 이 법안의 제재 내용에 중공당대회 모든 구성원은 물론 당 중앙정치국 위원, 중공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위원이 포함된다며 기본적으로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다. 앞으로 그들은 본인을 비롯한 가족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장티엔 양은 이 전례 없는 제재에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미국에서 제재 대상은 부동산 거래 금지가 포함되고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되면 2,000명이 넘는 전인대 대표와 성년 직계 가족 모두 미국으로 갈 수 없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32명을 태운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가 21일 14시 20분경 광시에서 추락했습니다. 중국 동방항공 추락 사건은 많은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콘티넨탈 항공 전문가는 중국 언론 상류신문에 비행기가 짧은 시간에 8,869m 높이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은 완전히 전문적인 인식을 초월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객기의 두 엔진이 동시에 고장이 나더라도 이 속도로 추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비행기는 활공하여 일정 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행기는 추락하기 전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며 세계적인 항공 보안 전문가 제프리 토마스는 조난 신호 없이 연기도 없이 공중에서 수직으로 추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유명 시사평론가 천폭홍은 동방항공의 추락 원인에 대해 비행기가 극초음속 미사일에 부딪혔다라는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폭홍은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으며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 뒤 어쩔 수 없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보다 앞선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보유량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전가 수가 러시아보다 많다. 그렇다면 러중이 엄밀히 합작하여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러시아 것으로 가장했다는 것을 천폭홍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구를 한 바퀴 비행한 후 레이드나 다른 방공 감시를 피해 목표물에 저공, 저궤도 방식으로 접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공 비행 중 중국 영공을 비행한 뒤 중국 동방항공 5735편과의 경미한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 10배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그림자처럼 휙 지나가면서 조금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일반 여객기는 꼬리에 조금만 닿아도 날개가 바로 뒤집히고 추락한다는 것은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천폭홍은 사실 혹은 결론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이것은 중대하고 충격적인 의문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